그렇게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돌발 변수나 이런 다양한 경우에 대해서 바로바로 대처를 해줄 수 있다는 것이 사실 치료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죠. 우리 환자분들이 처음에 오시면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피부과에 갔더니 아토피의 원인이 뭐다. 그래서 치료 방법은 이거밖에 없다라는 이제 그런 얘기를 듣고 오시는 분들이 계시고, 또 그래서 또 한의원 쪽이나 한방적인 치료를 받아봤더니 그건 아닌 것 같다. 쉽게 얘기하면 그런 거죠. 스테로이드나 항히스타민제나 그런 걸 쓰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듣고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반대의 경우도 있죠. 피부과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거 말고는 다른 방법은 없다 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환자분들은 굉장히 이거에 대해서 혼란스러워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저희 병원에 처음 위드에 오셔서 저희가 이제 양방적인 방법, 한방적인 방법, 그 다음에 양방적인 치료도 장점이 당연히 있죠. 하지만 반면에 단점도 있거든요. 또 한방적인 치료도 사실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어요.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한 번에 같이 얘기를 듣고, 그러면 이 단점들을 어떻게 보완해 줄 거냐, 어떻게 장점을 더 극대화해 줄 거냐, 이런 거에 대해서 한꺼번에 이렇게 같이 얘기를 듣지 못한다라는 게 이제 환자분들이 굉장히 어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 박자에 맞춰서 춤을 추다가 저쪽 박자에 맞춰서 뭘 하다 보니까 이제 본인도 헷갈리는 거죠. 어떤 분은 이제 치료의 길을 잃었다, 이런 표현을 하시는 환자분이 계시더라고요. 맞는 것 같아요. 제가 그 입장이라도 어느 게 맞느냐,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혼란스러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좀 검증되지 않은 민간요법으로 빠져서 더 큰 화를 겪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면에서 있어서는 어떤 이제 양방적인 방법, 한방적인 방법의 장단점, 그걸 또 어떻게 조화롭게 쓸 거냐, 어떻게 치료의 계획을 세울 거냐, 이런 거에 대해서 한 번에 같이 얘기를 들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죠. 정말 다양한 케이스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다 보면은 환자분들의 체질적인 특성도 참 다양하고, 과거력도 다르고, 히스토리도 다르고, 또 특정 환경, 특정 조건에서 심해지는 게 다 다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 치료하는 입장에서도 봤을 때는 사실 다양한 치료 방법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제 우리 위드힐 같은 경우에는 어떤 양방적인 치료, 어떤 양방적인 장점이 있잖아요. 치료가 신속하고 또 정확하고, 어떤 검사를 통해서 객관적인 데이터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고, 이런 장점도 있고, 또 한방적에 들어갔을 때는 개개인의 특성에 맞춰서 그거에 맞는 체질적인 특성을 잡고 그거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이냐, 그렇게 해서 어떻게 재발을 하지 않을 것이냐, 이런 다양한 치료 방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치료하는 데 있어서는 장점이 되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어떤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무기를 가지고 있다는 거, 이거는 전쟁을 이길 수 있는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치료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렇게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돌발 변수나 이런 다양한 경우에 대해서 바로바로 대처를 해줄 수 있다는 것이 사실 치료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죠. 다양한 치료 방법이라고 얘기한다면, 이제 우리가 크게 얘기한다라면 어떤 급성염증이나 어떤 극심한 급성 증상들을 잡아주기 위해서는 사실 양방적인 치료만큼 빠른 게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양방적인 치료를 통해서 먹는 약이나 바르는 연고나 아니면 피부 치료실에서의 이제 신속한 피부 증상의 진정 치료라든지, 이런 쪽의 치료는 급성염증을 잡는 데는 굉장히 효과적이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치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할 수 있는 반면에, 또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급성 증상도 물론 심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이렇게 20년, 30년, 40년 가까이를 계속 증상이 좋았다 나빴다 좋았다 나빴다 해서 더 이상 약이 안 듣는 분들도 사실은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한테는 사실 똑같은 약을 이렇게 먹는 약, 바르는 연고, 이런 것만 가지고는 사실 해결될 수 없는 환자분들이거든요.
그런 쪽에서는 사실 방법을 바꿔야 되고 다른 면에서 이제 이 환자를 봐야 되죠. 이제 그런 면에 있었을 때는 한방적인 어떤 이런 다양성, 그 다음에 그 환자분의 어떤 체질적인 특성을 고려하는 치료가 들어갈 수 있다라는 점, 이런 점에 있어서 한약 치료나 어떤 침 치료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는 굉장히 장점이 되죠. 아토피를 치료하는 데 있어서 올바른 관리 방법, 이런 거는 뭐 어느 책에든지 다 나와 있어요. 인터넷이나 이런 데도 검색해보면 사실 굉장히 많이 나와 있고요. 그런데 이제 이거를 모두 다 나한테 다 똑같이 적용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 중에서 어떤 게 나한테 해당이 되고 어떤 거는 오히려 나한테 필요가 없는 것일 수 있거든요. 어떤 사람이 아토피 증상이 심해가지고 이렇게 관리를 했다고 좋아졌는데 그 방법이 나한테는 듣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어떻게 나한테 맞는 거를 해결해 줄 것이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하나의 그냥 도움이 된다라면, 저 또한 이제 아토피를 오랫동안 알았던 사람이었고, 또 그 당시에는 어떤 이런 인터넷도 없었기 때문에 말 그대로 내가 진짜 이거는 다 해보는 수밖에 없었거든요. 제 나름대로 그 해보고 결과를 다시 생각해보고 아닌 거는 버리고 좋아지는 어떤 관리 방법은 내가 선택을 하고 하다 보니까 사실 정말 많은 방법들을 경험해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환자분들이 뭐 가벼운 아토피든 심한 아토피든 이렇게 오셨을 때, 아토피 환자분들이 오셨을 때 어떤 생활 습관이나 관리나 이런 걸 몇 가지 정도 여쭤보면 아, 이분이 뭘 관리를 잘못하고 있거나라는 거를 조금 더 빨리 캐치할 수 있는 것 같아요.